인삼. 고려 인삼은 수천 년의 만병통치약의 영약. 그러나 인삼의 신비는 아직도 우리무중. 고려 인삼은 수천 년 동안 만병통치의 영약으로 알려져 왔으나 신농 본초경에는 인삼의 약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체내의 오장을 보하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오래 장복하면 몸이 가뿐하게 되어 수명이 길어진다. 스트레스, 피로, 우울증, 심부전, 고혈압, 동맥경화증, 빈혈증, 당뇨병, 궤양 등에 유효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건조를 방지한다고 한다. 또 흥미있는 것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암 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인삼에는 특별한 양리작용을 나타내는 사포닌이 20여 종이나 들어있다. 이 사포닌의 종류와 비율이 약효와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홍삼은 제조 중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 짙은 다갈색을 띠고 단단해진다. 홍삼은 천삼, 지삼, 양삼 등의 등급이 있다. 인삼의 신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삼은 그 영양을 섭취하기 위함보다는 미량으로 함유되는 성분의 복합성이 그 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삼은 다른 생약과는 달리 오래 먹어도 독성이 없기 때문에 식품에 속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게 된 인삼은 세계 각국에서 100여 종이 넘는 제품이 선을 보이고 있다. 인삼은 간 기능에 대해서도 건강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공해나 술 등으로 생기는 간장의 손상에 대해서 예방이나 보호작용을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인삼이 원기를 돋우고 위를 튼튼히 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데 좋다고 한다. 인삼의 효과가 생체에 직접적인 자극 효과를 주는 것은 극히 적으나 정상 상태에서보다도 비정상 상태의 생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본래의 효과같이 되어 있다. 인삼을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식품으로 활용한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인삼을 날것으로 씹어 먹기도 하나 쌉쌉한 맛 때문에 꿀에 찍어 먹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생즙을 내어 마시기도 한다. 쌀과 조에 넣어 인삼죽을 끓여 먹기도 하며 한여름 복중에 보신 식품으로 삼계탕은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식품 구실을 해왔다. 삼차라고 해서 차로 마셔온 역사가 깊다. 국빈대접은 삼차로 했고 중국 사신이 오면 임금이 베푼 영접의 달에에서도 이 삼차를 쓰는 것이 관례였다. 인삼을 꿀에 재워 두었다가 먹었는데 이것은 귀한 기후식으로 인삼전과라 했다. 인삼전과는 정력에 좋다고 은밀한 규방의 음식으로 전해 내려왔다. 그래서 인삼전과가 없는 기생첩방이라는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빗대는 말이었다. 방탕한 생활을 한 연산군이 애용한 것도 바로 인삼전과였다고 한다. 장백산 산삼이 동인하고 팔도 벌통이 텅텅 비었구나 하는 노래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인삼은 대체로 특이 체질이 없고 누구에게나 적응이 되는 것이지만 인삼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쁘고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만은 고혈압일 때 인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은 홍삼이 그러한 특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에게나 잘 적응된다는 것이다. 고려 인삼은 다른 인삼과 구별하기 위하여 삼자가 아닌 삼자를 쓴다. 인삼만을 달인 독삼탕, 인삼만을 가루낸 것을 인삼산, 인삼 가루만으로 한약을 만든 인삼환 등은 인삼만을 주재로 이용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삼을 주재로 하지 않고 다른 약재에 섞어서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다른 약재와 섞을 때 꼭 피해야 하는 것이
요로이다. 요로는 독이 있는 약초로 산파 또는 사슴파라고 하는 산풀이다. 여름에 60cm 이상이나 자라는데 자흑색의 꽃이 핀다. 그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잔수염이 많다. 이것이 인삼의 효능을 무력화시킨다고 한다. 산삼을 키는 10만이가 산에서 이 열효를 발견하면 그 산에는 산삼이 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정도로 되어 있다. 특별한 성분의 작용을 무력화하는 상극이 바로 상쇄작용인데 자연계에는 그러한 것이 많은 것이다. 반대로 그 작용을 더 강력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상승작용이라고 한다. 식품에서의 상쇄작용과 상승작용을 구명하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잉어, 풍부한 단백질에 강정 성분도 많아 소화 흡수 잘 되어 임산부의 효과. 잉어를 민물고기의 왕이라고 한다. 등용문이라는 말은 중국 황하상류에 있는 용문이란 지명인데 이곳에는 하류에서 올라온 잉어가 많기로 유명하다. 여기에 모인 잉어들이 용문을 뛰어넘어 상류에 올라가려고 했으나 대부분이 실패하고 마는데 만일 뛰어넘게 되면 용으로 화해서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다. 뜻을 이루어 크게 영달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등용문이 쓰이게 된 유래이다. 잉어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회복기의 환자, 임산부, 어린 이들에게 좋다. 잉어탕을 먹으면 남자가 용이 된다고 할 정도로 정력이 강해지고 정자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조성을 들 수 있다. 정자의 구성분으로 가장 많은 아미노산이 아르기닌과 히스티딘인데 잉어에는 바로 아르기닌과 히스티딘, 라이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잉어에는 지질이 2%나 들어있으며 불포화 지방산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동맥 경화와 고혈압인 사람에게도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비타민 B1이 많아 당질 대사에 크게 도움을 준다. 잉어는 번식력이 강하고 아무 것이나 잘 먹고 성장이 아주 빠르다. 폭포를 기어오를 만큼 강하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옛날부터 그 피를 마시면 폐염에 좋고 살은 정력을 증진시킨다 등 신앙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디스토마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생식은 삼가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3000년 전부터 애용되어 온 스테미너 식품이었다. 산모의 젖이 부족할 때나 몸이 쇠약해졌을 때 잉어를 먹으면 젖이 많아지고 건강을 쉽게 회복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속설은 잉어의 성분으로 미루어보아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 좋은 단백질, 소화성이 좋은 지질, 많은 양의 칼슘과 비타민 B1은 임산부, 환자, 어린이에게 좋을 뿐 아니라 성인의 건강과 정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잉어 요리를 즐겨 먹는 아흔노옹이 생남을 했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로 강정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잉어탕을 끓일 때는 내장을 제거하고 구기자를 함께 넣어 약한 불로 1시간가량 고아 그 국물만을 마시는 것이 중국식 잉어탕이다. 이때 조미는 각자 기호에 따라 마치도록 한다. 이 잉어탕은 여성의 냉감증에도 유효하다고 한다. 별미 요리로 뼈나 내장을 그대로 두고 된장을 넣어 끓인 잉어 조림이 있다. 잉어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가장 맛있고 영양이 많다.